자, 그러면 전공 이해와 선택 과목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 틀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에서 2021, 2022 대입에 대해서 발표할 때 정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요. 유형 1은 정시에서 1점, 유형 2는 정시에서 2점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가산점이 1점, 2점이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1월쯤 되면 정시 마무리될 때 어떤 기사가 많으냐 올해도 있었는데요. 영어 4등급 받아도 서울대 간다 이런 이야기 저희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2등급 될 때 0.5점밖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산점이 1점, 2점이 주어진다면 그 영어 등급이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인지, 영어 등급 하나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 0.5점이다 라고 했을 때 비교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시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는 수시 선발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형 1과 유형 2, 즉 진로 선택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느냐를 수시에서도 열심히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도 좋죠. 보자면 수학과 사회, 수학과 과학으로 해서 1점 가산하는 유형, 2점 가산하는 유형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시이고 사실 학교의 어떤 교과 선택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서 어머님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저희가 지도할 때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인데요. 아이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잘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사에도 나왔었는데요. 서울대 진로진학 콘서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학교 생활을 적극적인 학생을 선호한다는 것이 무조건 활동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문대선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필요하고 이런 학생이라면 독서와 사색이 필요한 사고 능력이 필요한 학생이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아이가 종합전형으로 뽑혀야지라고 했을 때 거의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대를 보자면 이런 애가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할 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교실에서 수업을 잘하고 교실에서부터 성장한 학생을 뽑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심인데 그 중심에 대한 설명을 잘 저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활동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그럼 하루에 7시간씩 교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실 수업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배우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과목의 수강,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택 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뭘 할 수 있느냐, 진로 적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손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에 이런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하고 부모님에게 통보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2학기 돼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학기 돼서 하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1학년들, 2학년들 일정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 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게 뭐냐? 진로 상담하러 가기라고 하는 탭입니다.
저도 대학 진학지도단 소속인데요. 예, 저희 교사들이 대략 100명쯤 있습니다. 연구하는 팀이 100명쯤 있는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진로 상담하러 가게 해주시면 저희 입시팀에 있는 선생님들도 가시고 전문 상담 선생님들도 예, 1대1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대1이면 40분, 50분, 저는 1시간 넘게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왜냐면 저희는 다 공교육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좀 허황된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방문 상담에 대한 여기 있죠. 온라인 상담에 방문 상담이 있어서 예, 작성하시면 선생님을 예, 배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진로 적성 검사를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는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국어교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그 전공을 살려서 지금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교사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공을 정말 끝까지 재미있게 예,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우리의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전공 이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전공 이해일 것 같은데 자, 질문을 드렸어요.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아이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있고 자율자동차도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전공을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전공은 기계공학과를 갈까? 아, 로봇공학과가 가장 이름에 잘 맞지? 아니면 전자전기? 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번 전공이나 직업을 정하면 다른 전공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런데 사정관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3학년에 올라와서 전공이 바뀌는 아이들이 50%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1, 2학년 때 열심히 맞춰놨는데 그럼 못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3학년 올라오면서 자기 전공이 바뀌는 이유 중에는 관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보니까 영 자기랑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냐? 이건 좀 가슴 아픈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주로 고3을 하니까요. 고3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학과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학교 안에서 조금이라도 성적이 좋은 아이가 A대학 A학과를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아이가 피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쟤 좀 말려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쓴다고 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왜 교사가 넌 여기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전공만 있지 않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다양한 전공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허브학과, 뭐 연계학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저희가 아까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선택과목 안내서가 지금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선택과목 안내서에 보면 뭐가 있냐? 예, 이렇게 보이시죠? 개정판, 그래서 대입정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대학 진학정보, 대입정보 안에 선택과목 안내서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로봇공학과 가고 싶다는 친구는 기계공학과를 저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기계공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관련도 있고요. 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알려줘야 되냐면 무슨 전공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전공에서의 교육과정을 알아야 애들이 아,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겠구나 아니겠구나 라는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자료에 되게 좋은 점은 유사학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랑 유사한 학과가 뭐냐, 로봇공학, 메카트로닉스, 산업기계, 융합기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개설대학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는 나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다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드론 개발자, 로봇공학 기술자, 그리고 자동차 공학 기술자, 이렇게 이 전공을 하고 나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여러 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과별로 좀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유사 학과에 대한 안내를 대학에서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기계공학과랑 같이 묶어놓은 그룹들 중에 전자전기도 있고요. 컴퓨터공학과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는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항공공학부, 그 다음에 전자전기 3개 학과가 연합해서 그걸 연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딱 하나의 전공만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고 네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노력했었던 그 충실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애들이 좀 편안하죠. 아까 저희 윤태현 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그 초장에 말씀하신 처음 시작 부분에 되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적에 대한 얘기만 할까? 인데요. 성적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진짜 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 애들한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뭐가 재밌니? 뭘 잘하는 것 같아?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3가지만 말해봐. 네가 좋았던 거, 책도 네가 좋았던 거 라고 말하면 애들이 한참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밌었던 건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도 잘할 수 있는데요. 스펙에 맞춰서 하면 잘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부모님들은 또 누가 있냐? 옆에 아파트 주민이 있죠. 그래서 누가 잘 갔다 그러면 그 집 아이의 생기부, 자소서 막 소개받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까운 적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시면 애들을 잘 지도하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누군가의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면 그대로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담아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기소개서는 표절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합격한 동아리 선배가 가장 큰 적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뽑히긴 어렵죠. 선배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똑같은 활동을 한 후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대학마다 요즘에 입학 홈페이지에 전공 안내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 기계공학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남녀 성비 비율도 있더라고요. 34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트랙이 3가지 있더라고요. 이 대학에서 주력하고 있는 트랙이 있고 그것에 따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어떤 진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뭐 Q&A처럼 답변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대학마다 대부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에 들어가시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도 확인할 수 있냐?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선택 과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아예 해놨어요. 지금은 1, 2학년을 위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사이트에서 기계공학부로 오려면 경제 수학도 할 수 있고 기하도 할 수 있고 수학과제 탐구도 할 수 있고 물리2 막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뭐냐? 전공인데 특히 지금 제시되는 부분은 서울대 아로리에 가면 나와 있는 고교생활 가이드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1, 2학년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 공부가 전공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코치거든요. 그래서 기계항공공학부에 간 친구를 봤더니 수학, 그 다음에 기하까지는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 왜? 기하는 대학에서 벡터 때문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와라. 또한 확률과 통계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정리할 때 좋더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정리라고 하는 것이 확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과 세특이나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팁이 되는 거죠. 자, 또한 물리학을 하는데 2학년 때 4대 역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대학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투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하고 고민한다면 그때는 뭐 했으면 좋겠다? 물리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입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 가려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보셨을 때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지만 아까 저희가 생활기록부 글자 수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줄지 않은 교과 세특, 과목당 500자라고 하는 데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지침서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선택 과목을 해야 되죠. 자, 저희가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는 2학년과 3학년의 학기별로 이런 선택을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7개씩 선택인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목별로 먼저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가 학교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과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면 아까 이제 기계공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학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 수학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까 선택 과목 안내서에 보시면 이 과목에 대한 안내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떠냐? 1, 2학기 택9, 즉 1년 동안에 앞에 2학년은 학기제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 3학년은 완전히 1년짜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경제수학,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라고 해서 기계공학과 선택 아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놓죠. 하지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실에서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진짜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이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그것이 그냥 일반 과목 아니고 진로에서. 그럼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걔네는 도저히 깨울 수가 없다. 그쵸? 3년 내내 잠만 자도 졸업할 수 있는데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뭔가 하나 이렇게 팁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와서 물어보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3학년 담임인데 작년에 2학년 하고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체육하는 친구가 자기는 실기만 하면 된다고 막 공부 안 했던 친구야. 국어 시간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수행평가 과제를 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자기 이번 수행평가는 잘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러니까 제가 수행평가 과제를 주고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러 와라. 왜냐하면 과제 제출까지 한 달이 있으니 그동안 물어보러 오면 언제든지 설명해 주겠다. 근데 이제 문학작품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제가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는 체육하고 싶은 친구인데 어떤 문학작품에 공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수업 시간에 맨날 문제집 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하는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그랬더니 인내심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인내심이 있는 작품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황지우의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라고 하는 작품을 그 아이 펼쳐주고 같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되게 힘들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게 힘들어. 힘든데 그 나무가 버텨서 나중에 잎이 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열심히 체력 단련하면서 노력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더니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자기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공부도 일종의 재능인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애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다를 때 그거를 한번 인정해주면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지나다니면 막 저기서 와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은 어떤 평가라고 하는데 너무 매여 있지만 지금의 1, 2학년들처럼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는 충분히 선택해서 내가 재밌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방향이 이제 왜 아까 학령 인구가 준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은 사실 그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애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했냐면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학교에서 개설해 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렵다면 연합형이나 거점형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하라. 저희 학교는 체육거점 학교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러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학생들도 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남고에 웬 여학생인가 라고 했더니 그 체육거점 학교 하러 오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있는 연합형이나 거점 학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저희는 반영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오전을 거의 다 여기에 쏟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시간표를 이 연합형이나 거점 학교에 쏟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탐구과정과 학습 태도고요. 이것은 추후에 발전할 가능성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해소되기 때문에 전공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수준 높은 전문 심화된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는 학업 역량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심화 고급 과목만 이수하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학업 능력보다는 태도가 관점이고 세특 기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자소서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의미를 두고 한 활동에 대해서는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그쵸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못하면 종합전형을 못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활동과 같이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내용과 성취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수 내용과 성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